내가 작업한 것을 문서 작성하는 데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다가 이 CAD의 이 도형을 뭐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이다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CAD로 작업된 것은 단지 뭐 출력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내보내기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EPS 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JPG. JPG도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NG 파일, 그 다음에 TIF. 다 그림, 비트맵 그래픽입니다. 그런 형태로 일단 보낸 다음에 그 그림을 문서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WMF라고 있어요. WMF는 이제 메타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된 파일 포맷입니다. JPG하고 WMF하고 차이점은 JPG는 비트맵이고요. 그 WMF는 벡터 그래픽이에요. 화면을 한번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있는 데다 갖다가 그림 파일로 한번 그냥 삽입을 하겠다 그러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JPG니까 JPG로 저장할 때는 JPG 아웃. JPG 아웃 그러면 이게 JPG를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내가 원하는 곳 두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른 다음에 내가 JPG로 저장할 영역을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엔터. 그리고 탐색기에 가서 JPG 파일이 저장됐는지 더블 클릭해 가지고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 그림판이 열리고 이렇게 저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JPG로 저장이 되긴 됐는데 이렇게 바탕화면이 검기 때문에 검게 보이죠. 그렇죠? 옵션에 가서 색상을, 모형 공간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겠죠? 그렇죠? JPG로 보낼 때는 색상을 하얀색으로 바꿔야지 되지 검은색으로 하면 이렇게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JPG로 보내는 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해상도가 매우 낮아요. 만약에 이게 그림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깨져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픽셀이 보인다는 거지. 해상도가 낮고 배경 화면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그냥 화면 캡처한 거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 가서 다시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꿔놓고 WMF로 보낼 수가 있어요. WMF로. WMF는 이제 메타 파일 형태로 보내는데 한번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WMF 아웃 이렇게. 그리고 WMF로 확장자는 메타 파일이고요.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넣고 저장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잡고 클릭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탐색기에 가서 금방 저장한 WMF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MF를 더블 클릭하면 그림판이 열리고, 판에서 열린다는 것은 그림 파일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확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픽셀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보이죠? 여기서는 그림판에서는 별로고요. 어디 가서 쓸 수 있냐면 가장 좋은 것이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가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에 가가지고 금방 그 WMF로 저장된 그 파일을 그림 삽입으로 여기서 한번 삽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판에서는 이 픽셀이 이렇게 보이고 깨져 보이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의 그림으로 가가지고 금방 저장된 보낸 WMF를 보겠습니다. 요거죠. 금방 저장된 WMF를 찾아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삽입 이렇게 눌러줍니다. 예, 왔죠?
파워포인트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으면 실제 이 배경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메뉴에 보면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 여백 종이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내가 원하는 그래픽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빈 공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백이 다 잘려져요. 이놈이 제대로 나오는지 지금 칼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놈을 확대해봐요. 그림판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객체가 벡터 그래프로 바뀌어가지고 이 그룹으로 묶여서 일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놈을 그림을 갖다 분해를 해버려요. 딱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객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놈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요. 그룹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눌러줘요. 한 번만 하는 게 한 번 더 해줘요. 그룹화에서 그룹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 CAD에서 작성된 객체가 다 분해가 돼버려요.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하면 배경, 뒤에 종이 있잖아요. 뒤에 종이가 선택되고 여기서 딜리트를 누르면 뒤 종이를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하나하나 객체만 남게 됩니다. CAD에서 그려진 글꼴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글꼴이 안 맞으면 글꼴이 깨져 보이긴 하죠. 깨져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하나하나 객체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게 객체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게 벡터 그래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윤곽선을 두께를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두께도 조정하고 수정이 가능해요.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그래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윤곽선을 너무 두껍게 했죠. 두께를 이렇게 적당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했어요. 하나의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놈을 마지막으로 가서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그룹을 한번 묶어줍니다. 그룹으로 딱 묶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름을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이든 아래 한글이든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한글로 한번 붙여보겠다. 자, 여기서 아래 한글이에요.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엑셀도 되고 엑셀, MS 워드 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이게 다 이 하나의 객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다 돼요. 그래서 JPG로 해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문서에다가 삽입을 해서 써도 되고 이와 같이 WMF로 넘겨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좀 편집 작업을 해서 프리젠테이션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도면이 필요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안 그리고 CAD에서 그려요. CAD에서 그린 다음에 이놈을 WMF로 저장한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갖고 오면 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그린 것보다 훨씬 수월하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그림판에서 볼 때는 이렇게 깨져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벡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안 깨지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니야, 난 WMF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을 JPG로 가져가는데 아주 고해상도로 가져가겠다. 아까 그냥 JPG 아웃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저해상도지. 근데 고해상도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림의 JPG의 고해상도라는 건 뭐예요? 가로, 세로, 픽셀이 굉장히 큰 거죠. 그 해상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화면이 선명하고 깨끗하죠. 근데 요 CAD로 내가 작업한 것을 JPG로 아주 고해상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냥 JPG 아웃은 저해상도야. 그렇게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고해상도로 보내면 단점은 뭐냐면 용량이 크지. 용량이 크지만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프린터를 JPG 자체를 갖다 프린터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에 삽입을 할 때는 깔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래 한글이라든지 문서 작성할 때 PDF를 거기다 삽입을 할 수 있나? 안 되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 CAD에서 작업된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WMF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JPG를 써도 되는데 아주 해상도가 높은 걸 필요로 한다면 고해상도로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컨트롤 P 이렇게 누릅니다. 컨트롤 P 누른 다음에 프린터를 뭘로 설정을 해주냐면요, Publish to App JPG 요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하려면 기본 용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 기본 용지가 뭐 고해상도로 1600에 1280 픽셀인데 사실 1600에 1280이면 어떻게 돼요? 고해상도 아니에요. 저해상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 공을 하나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16,000에 12,080, 800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10배가 돼버리니까 고해상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 용지 하나를 딱 선택한 다음에 공을 하나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해상도가 돼요. 이거다가 그냥 공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00에 1280 픽셀이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등록 정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정보. 등록 정보에서 사용자 용지 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용지 크기를 하나 만드는데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편집. 여기다가 폭을 갖다가 1600이라 16,000으로 한번 볼게요. 16,000. 그 다음에 높이를 12,000. 그럼 16,000에 12,000이면 어떻게 돼요? 픽셀이 굉장히 해상 높은 거죠. 그리고 사용자 일에 16,000에 12,000 픽셀짜리 용지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다음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금방 맞는 걸 선택을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해서 용지를 만든 다음에 용지 크기로 가보면 금방 만들어진 게 보여요. 제일 밑에 보면 그놈을 선택을 합니다. 플롯 영역을 인도로 하고요. 요 첫 번째 도면 범위를 잡아줍니다. 첫 번째 도면 영역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 그 다음에 도면 방향은 가로, 그 다음에 용지 맞춤을 체크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JPG로 했기 때문에 축척의 의미가 없어요. 축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지의 맞춤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플롯의 정지, 용지의 맞춤, 인도로 범위를 잡아주고 도면 방향은 가로. 그렇게 한 다음에 칼라로 하고 싶으면 플롯 스타일을 ACAD CTB로 하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ACAD CTB의 편집 버튼을 눌러줘요. 눌러준 다음에 선 가중치를, 객체 선 가중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내가 작성된 선의 굵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늘죠. 가늘은 데다가 이놈을 갖다가 해상도를 높여보면 더 가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을 최대로 굵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색상 1번 선택한 다음에 스크롤바를 쭉 내려가지고 끝에 색상 255를 선택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색상 255를 선택을 해요. 그럼 다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선 가중치로 갑니다. 선 가중치로 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최고 큰 값이 2.11mm예요. 제일 밑에 2.11mm가 가장 굵게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선 가중치가 가늘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관계없이 모든 도형을 선의 가중치를 2.11mm로 하겠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 및 닫기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한번 확대를 해봐요. 확대를 해도 어떻게 돼?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뭐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저장을 한번 JPG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합니다. 고해상도로.
자, 이렇게 파일 이름을 넣어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탐색기에 가서 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용량이 지금 4.6MB 정도 되네요. 4.6MB. JPG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이 돼서 4.6MB면 용량이 그래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JPG 파일로 열어보는데 선의 굵기라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놈을 아래 한글에 가서 이 그림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든 일단 JPG로 저장했으니까 그림을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림에 가서 그림을 금방 저장된 그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JPG로 저장된 것이 아래 한글로 들어와졌어요. 그리고 확대를 해도 굉장히 해상도 높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나오죠. 이렇게 JPG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보내기의 단축키는 EXP거든요. EXP인데 텍스트 EXP 그리면 문자를 갖다가 하나의 그 객체로 보내버려요.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글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글씨를 하나 넣겠습니다. DT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글자를 좀 키워야 되겠어. 이렇게 글자를 키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단일행 문자로 글자를 입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txt, exp 이렇게 친 다음에 이 글씨 입력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쳐요. 글꼴이 하나하나의 객체로 다 변환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도 글꼴 정보가 없죠. 하나의 그래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좀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익스플로드를 사용해서 일단 분해를 한 다음에 좀 손으로 봐야 돼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분해를 하고 텍스트를 분해하고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txt exp입니다. 문자가 분해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전자전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캐드로 이제 도면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이제 잘 나와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사용해서 이게 다 입력도 했고, 근데 이 파일을 저장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 글꼴이 깨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글꼴이 깨져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대치 글꼴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대치 글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대치 글꼴을 쓰더라도 이게 원래 내가 작업한 거는 좀 다르죠. 왜냐면 내가 사용한 글꼴하고 대치 글꼴은 다르지, 모양이. 한글은 나오긴 나와. 그런데 똑같은 글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떨어지죠. 그렇지. 나는 이런 글꼴을 썼는데 대치 글꼴을 쓰면 다른 글꼴을 써버리니까 한글에 나오긴 하지만 별로 안 좋다. 그럼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용한 글꼴도 같이 보내주면 되잖아요. DWG 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한 글꼴도 같이 보내줘가지고 만약에 글꼴이 깨져 보인다, 안 나온다 라면 대치 글꼴을 쓰지 않고 내가 보내준 폰트를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죠. 이 DWG 파일 뿐만 아니라 이 캐드를 도면 작성하는데 사용했던 글꼴도 같이 압축해서 하나의 압축 파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풀면은, 상대편에서 풀면은 DWG 폰트 다 보이게끔 해주면 되죠. 그것이 바로 전자전송이야. 메뉴에서
게시의 전자전송이라고 있어요. 전자전송을 클릭을 합니다. 뭐 저장 안 했다고 그래. 그럼 저장하고 해야지. 자, 그러면 전송 파일 작성 창이 뜹니다. 전송 파일 작성했는데 현재 여기 DW 파일이 보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오토캐드 글꼴 맵이라든지 트루타입 글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DWG 파일 밑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거죠. 이 정보들을 다 하나에 압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송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송 설정을 눌러줘 가지고 전송 설정에서 뭐 스탠다드지만 수정으로 갑니다. 수정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전송 패키지는 zip 파일로 보내게 되고요. 어디로 저장이 될 건가? D드라이브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옵션 포함에 글꼴. 이 글꼴이 어떻게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요 체크가 돼 있으면 내가 사용한 CAD 파일에 이 CAD 파일에 사용된 글꼴이 다 포함돼서 같이 보내집니다. 뭐 일단 확인만 하고 D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걸 알고요.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고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zip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탐색기에 가보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진 zip 파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놈을 지금 zip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놈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DWG 파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폰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 도면을 작성하는데 사용했던 폰트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에 없는 폰트가 있으면 이 폰트를 저장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그 파일을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대치 글꼴 쓸 필요 없이 다 깨끗하게 동일하게 도면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전송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플롯한 것을 해서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쪽 상대편 컴퓨터에 어떤 플로터 관리자, 쉽게 말하면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칼라, 흑백에 대한 어떤 환경 설정한 것이 안 맞으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뭐 다시 설정하면 되겠지만 내가 설정한 대로 그쪽에서 그냥 바로 출력을 내야 된다 라면 내 환경 파일을 보내주면 돼요. 뭐냐면 일단 제어판으로 가겠습니다. 제어판으로 갑니다. 제어판에 가보면 컴퓨터 설정 변경에서 오토캐드를 깔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오토데스크 플로터 관리자하고 오토데스크 플롯 스타일 관리자가 있습니다. 플로터 관리자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요 폴더에 PC3 확장자 PC3이라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플로터 드라이버들 있죠. 오토캐드 사용되는 플로터 드라이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말고 다른 플로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플로터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PC3이라는 파일을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없고 상대편이 있다 그러면 그놈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플로터 관리자고요. 플롯 스타일 관리자. 플롯 스타일 관리자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확장자 CTB 파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CTB 파일이. 그래서 뭐 내가 작업한 편집, 플롯 스타일을 설정한 거 있으면 이놈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그쪽에서 또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일정한 형태로 뭐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공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받는 사람도 PC3, CTB가 이게 동일해야지 동일하게 출력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서로 공유를 해주면 돼요. 자, 두 가지입니다. 플로터 관리자하고 플롯 스타일 관리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오토캐드 2021인데요. 이것이 파일 포맷이 말 그대로 릴리즈가 3년 주기로 보통
뭐 정확하진 않지만 3년 주기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2021은 2018, 19, 20, 21, 21 이것이 같은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2018이나 19나 20, 21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버전일 때는 내가 작성된 파일을 못 불러오죠. 그래서 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메뉴를 불러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이 파일 유형을 2018 도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2010을 쓴다 라고 한다면 2010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2010을 선택해주고 저장해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불러와줘요. 그냥 저장하면 2018로 저장하면 안 불러와지는데 상대편이 2010을 쓴다 그러면 2010으로 저장해서 보내주면 불러와집니다.